일본에도 절세 미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근데 이 미녀는 외모와 지성을 겸비한 데다 정치도 잘했고 여성으로서는 리더십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사람의 첩으로도 유명했는데요. 조선을 침략해 임진왜란을 일으킨 남자, 대한민국의 적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인데요. 절세 미녀인 그녀가, 못난 구석이 1도 없는 그녀가 왜 장군의 첩이 되었을까요? 게다가 그녀는 평생을 도망다니며 살았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면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산 여자, 당신이 절대 모르는 사람, 요도 도노를 소개합니다. 요도 도노는 1569년경 오미국, 그러니까 현재의 시가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아자이 나가마사와 오이치 사이에서 태어난 세자매 중 맏딸이었는데요. 그녀의 본명은 차차 또는 키쿠코인데요. 요도 도노로 불리게 된 이유는 뒤에 나와 있으니 우선 편하게 요도 도노로 통일해서 부르겠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아자이 나가마사라는 사람인데 그는 오다이 성을 거느린 강력한 다이묘였습니다. 요도 도노의 어머니는 전국시대 최고의 명문가인 오다 노부나가의 집안 사람이었는데 덕분에 요도 도노는 명문가 집안의 핏줄을 이어받아 부유하게 자랍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후 다른 가문과 손을 잡으면서 노부나가 집안을 배신하게 되죠.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 댁을 버리고 새로운 가문과 손을 잡은 거예요. 노부나가는 분노했고 1573년 요도 도노의 가족이 머물던 오다니 성을 공격합니다. 대결에서 패한 그녀의 아버지는 사무라이의 마지막 길인 자결을 택하죠. 결국 오다니 성은 무너지고 요도 도노는 어머니와 두 동생들과 함께 외가 어른들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지만 그녀의 운명은 다시 휘몰아칩니다. 요도 도노의 어머니가 전국을 통일해 가던 신흥 세력 시바타 가스이에와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딸들을 데리고 키타노 쇼성으로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요도 도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1583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합니다. 그는 요도 도노의 어머니가 재혼한 가문, 그러니까 시바타 가문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결국 시바타 가문이 패배하면서 성이 포위당하게 되죠. 요도 도노의 어머니는 딸들을 살려보내고 본인은 성 안에서 자결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자결한 뒤 요도 도노는 어린 동생들과 함께 히데요시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여동생은 곧 배피를 만나 시집을 가게 됐지만 요도 도노는 20살이 지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성인이 되자 빼어난 미모는 더욱 빛을 발했고 당시 여성으로서는 키가 굉장히 커서 더욱 눈에 띄었다고 하는데요. 키가 170cm가 넘었다고 하니 일본 여성치고는 어마어마하게 큰 키네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피부는 눈부셨다고 합니다. 흔히들 동양 여인의 얼굴이 아니라 서양 여인의 체형이라고 묘사될 정도였다고 하죠.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던 히데요시는 그녀를 첩으로 들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녀의 미모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요도도노의 어머니가 굉장한 미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히데요시는 요도도노의 어머니인 오이치에게 반했는데 그녀가 자결하고 나자 그녀와 가장 닮은 큰딸인 요도도노를 자신의 첩으로 삼게 된 겁니다. 근데 왜 첩이냐고요? 이미 히데요시는 정실 부인인 네네가 있었는데요. 그녀는 유력한 무장 출신 가문의 여성이기에 정실 자리는 오직 그녀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죠. 그리고 당시 요도도노는 패배자 부모의 딸이기도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정실이 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녀가 정치적으로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녀는 전국시대의 명문가 오다 노부나가의 피를 이어받은 유일한 조카였고 당시만 해도 아직 진정한 정통성이 없던 히데요시는 그녀를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얻게 되죠. 요도도노는 20살이 조금 넘은 나이에 히데요시의 첩이 되는데요. 당시 히데요시의 나이는 50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93년 요도도노는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낳습니다. 히데요시는 무척 기뻐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녀의 본처인 정실은 물론 첩들 중에서도 아무도 그의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데요시는 그녀에게 요도성을 하사하며 요도노가타라는 칭호를 내립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녀를 요도도노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60이 넘은 나이였는데요. 수년간 갖은 전쟁과 정치적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임진왜란 시기에 정신적 피로와 체력 저하가 누적됐다고 하는데요. 아프려면 그 전에 아프지 왜 다 쳐들어오고 전쟁 일으키고 나서 아픕니까? 정말 아쉽네요. 무튼 히데요시는 급격히 건강이 나빠져 병상에 눕고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직 어린 히데요리의 미래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인 요도도노의 앞날이 험난했을 것이 예상됐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히데요시는 유언처럼 5명의 유령 무장들로 구성된 5대 노중이라는 섭정 체제를 만들어 아들 히데요리를 보호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중 한 명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였는데 이게 히데요시의 아주 큰 실수였습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 왕노릇을 하기 위해 세력을 지닌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정권이 점점 도쿠가와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요도도노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았죠. 처음엔 어머니로서 아들의 권리를 지키려고 했고 곧 이어 자신이 직접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녀는 오사카 성 안에서 도요토미 가문의 신하들을 소집하고 외교관과 사찰 대표까지 만나며 내정과 외교를 주도합니다. 심지어 도쿠가와 측과의 협상에서도 직접 조건을 내걸며 개입했죠. 이때부터 사람들은 말합니다. 도요토미 정권의 실질적 통치자는 히데요리가 아니라 요도도노였다고요. 그녀는 일본 역사에서 여성의 정치 개입을 가장 노골적으로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결단은 곧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요도도노와 신경전을 벌이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는데요. 오사카 겨울 전투, 오사카 여름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은 잔혹했고 오사카 성은 두 차례에 걸쳐 포위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기지를 발휘해 화해 협상을 이끌어내지만 1년 뒤 도쿠가와는 다시 성을 공격하죠. 그리고 1615년 여름 마지막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 전투는 거의 도쿠가와의 승리로 승기가 기울게 되죠. 요도도노는 끝까지 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낳은 아들과 자신의 손으로 만든 성을 자신의 손으로 끝내기로 결심하죠. 그녀는 아들 히데요리와 함께 오사카 성 깊은 곳 성안 어딘가에서 자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녀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들 히데요리와 함께 도주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절세 미녀이자 정치 권력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요도도노. 어떤 사람은 그녀를 정치에 개입한 위험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역사상 가장 강한 여인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녀는 단지 자신의 아들을 지키고 싶었던 어머니였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절대 몰랐던 사람 요도도노였습니다.